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97만 6,17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4,291명, 완치 178만 6,143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2,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부 자바 쿠두스 지역에서 중국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350여 명의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수십 명은 입원했습니다. 쿠두스 지역 보건소장은 대부분의 의사는 무증상이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수십 명은 고열과 산소 포화도저하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우선 접종 대상자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으며 인도네시아 의료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소 5명의 의사와 1명의 간호사가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소송연구소의 소장은 메라푸티로 명명된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가 거의 끝나 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크만 분자생물학연구소는 연구개발의 단계의 90% 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이나 2022년 초쯤 임상시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백신 임상시험 절차가 끝나면 8개월 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긴급 사용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많은 기관 및 대학으로 구성된 국립연구 컨소시엄도 별도 개발 중인 백신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시민 304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자카르타 백신 접종일 2단계 목표 수치인 300만 689명을 초과한 것이며 올해 8월 17일까지 750만 명이라는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달 말에 만료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만 회분을 만료일 전에 빠르게 접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해당 백신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루 최소 3만 명이 접종을 해야 하며 만약 자카르타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백신을 반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는 지역이 발리이며 현재 전체 인구 중 69.3%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한국인동포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배포하였습니다. 대사관은 르바란 연휴의 여파로 인도네시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포사회에도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인동포 사망자도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씩 발생한다고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자카르타 인근은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호흡곤란 이외의 증상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호흡곤란 시 인근의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도록 권고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더욱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병실 확보, 의료상담 등 코로나19 대처 방안에 대해 최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현지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수도 이전 사업 협력을 위한 한 인도네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해당 네트워크에 포함된 현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은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신수도 건설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 신수도 예정지 국회의원과 군수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사업주택부, 투자부, 금융감독청 관계자들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파견한 수도이전 협력관과 LH 협력관 등이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을 면담하며 한국이 세종시를 건설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예산 투입 등과 관련해 한국의 세종시 개발 모델에 특히 관심이 있다며 팀코리아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모델이 인도네시아에 잘 접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가개발기획부와 의원은 신수도법이 제정되고 신수도 부처가 만들어지면 한국과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한국으로부터 인프라와 주택 상업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한인리 협력 네트워크는 7월부터 매달 에너지, 철도, 주택 등 분야별 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수도 이전 예정지를 합동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를 자국 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암호화폐를 거래처로부터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법이 규정한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 헌법과 은행법, 통화법에 따른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독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해당 감독자는 금융서비스 제공사들과 결제 프로세스가 새 정책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은행 총재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루피아를 합법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어떤 플랫폼으로 디지털 루피아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법정 통화는 루피아이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루피아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디지털 루피아의 구체적인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차 구매 시 대상 차종에 대한 사치세 감면 조치에 대해 100% 감세율 적용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사치세 감면 조치 연장에 대해 조코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에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국가경제부흥 프로그램에 관한 회의에서 이같이 제안됐으며 재무부 장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치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당초 현지 조달률 등의 조건을 충족한 1500cc 이하의 이륜구동차에 대해 사치세를 3에서 5월은 면제, 6에서 8월은 50% 감면, 9에서 12월은 25% 감면한다고 규정했었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9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4월부터 배기량 1500cc, 2500cc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제 조업협회는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등 사치세 감면 조치는 자동차 산업, 정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산업부 장관도 자동차 산업은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 월간 순사용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었고 이 중 인도네시아 사용자가 690만 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글로벌 앱 분석업체 에베니 분석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구글 플레이 만화 앱 기준 세계 국가에서 모두 사용자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이 투자한 글로벌 웹툰 플랫폼 테피툰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네이버 웹툰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테피툰은 190개 국가 400만 명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네이버 웹툰은 지난 3월 사업 제휴와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분 25%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이미 사용자와 참작자 모두에게 가장 친숙한 웹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태국과 대만에서도 거래액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탄탄한 웹툰 생태계와 콘텐츠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창작자들이 가장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동남아 대표 플랫폼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하여 압도적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BS 드라마 라켓소년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라켓소년단 5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회에 나선 주인공이 악조건 속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선수와 경기를 치르는 설정의 몇몇 장면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질 나쁜 숙소와 경기장을 배정하고 인도네시아 관중들의 경기 관전 태도를 무례하게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타자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은 나라에 대한 모욕이고 인종차별이라며 잇따라 지적하고 SNS 계정에 5만여 개의 댓글을 달며 항의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배드민턴을 국기로 여길 만큼 자부심이 강한 스포츠이며 실제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SBS 측은 공식 SNS 댓글을 통해 라켓소년단 5회에서 방송된 경기 장면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당 장면은 특정 국가나 선수, 관객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농구 대표팀이 2021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열린
대회 1선 A조 4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104대 81로 완파했습니다. 이에 3승 1패가 된 한국은 남은 2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상위 2개국이 나가는 올해 아시아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전날 아쉽게 필리핀에 패했던 한국은 초반부터 인도네시아를 몰아붙이며 1쿼터 27점을 몰아넣으며 초반부터 크게 앞서갔습니다. 이현중과 이성현의 연이은 3점슛 성공으로 12대 0까지 점수를 벌렸고, 뒤이어랐거나도 3점슛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점 가까운 점수차에도 3쿼터 초반 전열을 가다듬어 추격을 시작했고, 한국이 연이은 슛 실패와 턴오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8점 차까지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중이 3점슛 3개를 터뜨리며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20점에 가까운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4쿼터에도 한때 점수차가 10점대 초반으로 좁혀졌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컵 본선은 올해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